한 주간 회자된 화제 말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오늘 함께할 분 나오셨어요. 비유의 달인 MC 장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저희 그 명랑한 이슈는 네. 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 예, 불만이 말입니다. 많으신데, 네. 예. 저도 슬퍼요. 네, 언젠가는 이제 명랑한 소식들로만 채워지는 네. 말말말이 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명랑 특집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도 그렇게 막 아주 명랑해 보이진 않고 네. 첫 번째 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 네, 런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죠. 박종우 선수 얘긴데요. 어떤 상황이죠? 네. 런던 올림픽 남자 축구 동메달리스트죠. 박정우 선수가 지난 2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말입니다. 이때 당시 모습들 다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2012년 올림픽 당시 일본하고 이 동메달 결정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승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승리한 기쁨에 이 박 선수가 세리머니 중에 관중이 들고 있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는 깃발을 건네받고 네네. 기뻐하면서 이제 머리 위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기억나요. 네. 예, 이 한글로 적혀 있었고요. 그런데 이 IOC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세레머니라는 이유로 이 박 선수를 시상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박 선수는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네. 갑자기 경호원 2명이 자신을 옥상으로 끌고 갔으며 옥상으로요? 네. 이 경기장 옥상이겠죠. 그리고 네. 경호원 사이에 앉아 시상식이 끝날 때까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 IOC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홈페이지에 사용한 일본에게는 지금 별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IOC가 일본에 대해 너무 관대하게 그러니까 공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밝힌 겁니다. 네. 둘 다 걸리네요. 일단 그냥 벤치 정도에 앉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옥상으로 사실상 끌고 가서 네네. 거기 있었다라는 것도 너무 좀 이상하고 네. 무엇보다 지금 IOC 조치가 지금 문제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기억이 나십니까? 런던 올림픽 그럼요. 당시에 생생하게 2012년. 기억이 나죠. 네, 그때 어땠어요? 당시 이제 올림픽 축구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메달을 획득하는 순간이었고 네. 또 그냥 일반적으로 열리는 한일 축구 경기에도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기 마련인데 이 올림픽에서 또 그것도 동메달 결정전에서 네. 한국과 일본이 만났으니까 당연히 전 국민적인 그렇죠. 관심이 쏠렸죠. 근데 국제적으로도 이제 한일 간의 이제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욱더 관심이 좀 쏠리던 시기였는데 맞습니다. 네. 이때 당시 박종호 선수가 뭐 주머니에서 준비했던 깃발을 꺼낸 것도 아니고 맞아요. 네. 승리한 기쁨의 세레머니를 하다가 관중이 건넨 깃발을 그냥 머리 위로 든 것인데 우발적인 상황인데 네.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메달 박탈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박종호 선수는 이때 당시 올림픽이 끝나고 좋은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귀국했었어야 했거든요. 귀국도. 네, 왜냐하면 아. 이제 메달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나중에 이게 이 다음 해인 2월이나 돼서야 네. IOC에서 수여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서 그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공개적인 세레머니 없이 네. 조용히 전달하라. 조용히 전달하라. 예, 그게 지침으로 내려와서 아, 그때 얼마나 정말 가슴 뛰는 현장이었는데 그 기쁨을 네. 채 만끽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그리고 이 박종호 선수가 좀 드라마틱했던 게 원래 국가대표 주전 미드필더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랬었나요? 원래 주전 미드필더가 따로 있었는데 아. 기성용 선수하고 이제 한국영 선수라는 선수가 따로 있었는데 한국영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백업 멤버로 박종호 선수가 들어가서 활약을 보여줘서 아, 그랬군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런 그러네. 내용들이 또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더 응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진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이때는 지금 표정이 엄청 상기돼 있고 네. 막 이런 표정 지금 봐도 막 그 감동이 전달되는 표정이에요. 정말 독도는 우리 땅 들고 네, 계신데 맞습니다. 사진에서 네. 이 일본에게는 근데 지금 IOC가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대하다 약간 모르는 네. 척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개최국 눈치 보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IOC가 이제 많이 변질됐다. 이 아마추어 스포츠를 널리 세계에 알려야 되는 협회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미 자본의 논리에 잠식당한 지 오래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과거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올림픽을 후원하는 스폰서 업체 중에 일본 업체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 기업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일본 기업의 눈치도 일본 정부의 눈치도 좀 봐야 되는 상황에서 일본 편들기가 사실 이번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과거 올림픽에서도
역사에서도 늘 있어 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로 등장한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도 일본 국가대표 체조팀이 우길기 디자인의 유니폼을 입고 맞아요. 나왔었습니다. 네.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도 모른 척했거든요. 맞아요. IOC는. 기억나요. 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끝까지 모른 척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IOC의 일본 눈치 보기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더욱더 이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이죠. 이 자본의 논리, 어떤 네. 정치적인 상황 여기에 대해서 전혀 구애받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스포츠가 아닌가 맞습니다. 싶은데 네. 지금 상황은 또 그렇지는 않고 네, 이 올림픽에다가 정치적인 것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누구보다도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바로 IOC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일본이 이렇게 비양심적인 말도 네네.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실상 로비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우리 땅인 걸 인정하는 네. 양심적인 분이 일본에 있어요. 네, 누구죠? 다행히 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로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있는데요. 지난 2일이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미국 지도에 독도가 한국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네. 네, 일본 보수파 여러분들은 친미이기 때문에 미국에 항의할 수 없는 건가요? 라고 이제 비꼬듯이 꼬집기도 그렇네요.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다른 분도 아니고 네. 일본 전 총리가 네.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는 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네네. 8797번님 박종호 선수에게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네, 뭐 거의 10년이 지났어도 네. 그 기억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네. 1320번님은 독도 과거사 반성도 없고 방역 방사능 문제도 너무 걱정이고 올림픽 불참이 답입니다. 이렇게 네. 1320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네, 다음 말로 넘어가 보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지난 2일이었습니다. 이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요. 최근 불거진 이 척추 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서 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아, CCTV. 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CCTV 설치로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서 방어 진료를 야기해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CCTV 설치 및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차단에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라면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일 뿐이라면서 의협에서 이 자율 정화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자율정화 얘기는 참으로 오랫동안 들어왔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법으로까지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사실 이 대한의사협회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익 집단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상. 이 네. 이익 집단에게 스스로를 좀 정화시키고 자율 단속을 하라라고 맡기는 것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거든요. 사실 네. 어쨌든 간에 물론 여론도 신경을 쓸 것이고 여러 가지로 눈치를 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특정 자신들이 속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단체거든요. 네. 근데 본인들이 스스로 하겠다. 뭐 믿고 맡겨본 적도 없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그 사이에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없지요. 누리꾼들 반응은 어땠어요? 네, 굉장히 지금 승이 나 있으십니다. 승이 나 있어요? 승이 있는 대로 나 있으세요 지금. 네, 궁금한데요. 네, 선량한 의사들이 위축된다네. 크크크크. 네. 네. 선량한 의사가 왜 위축되냐라고. 예. 아, 다른 의사도 아니고 선량한 의사가 왜 위축되냐? 선량한 의사들은 오히려 당당해지겠죠. 아, 그렇죠. 네. 네. 대리 수술이 빈대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했고요. 네. 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썩은 헛간을 태우는 거지. 저는 아오. 이 댓글에 높은 점수를 드리고 이 싶습니다. 표현 시원한데요. 네. 네네. CCTV 한 대 얼마 한다고 사회적 비용 운운하나라는 현실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예. 환자들 입장에서는 CCTV가 그나마 안전망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네네. 사실이죠. 다수가.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CCTV가 결국 이제 의료계 블랙박스 같은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 환자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맞아. 될 수도 네네. 있습니다. 나중에. 비행기에도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네. 그게 기장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놓는 게 아니거든요. 네. 승객도 보호하고 네. 기장이 혹시라도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 때 블랙박스를 통해서 해명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시각이 굉장히 좀 편협되어 있다. 특정 시각으로 좀 몰려 있다라는 생각을 생각을 들게 만드네요. 그러게요. 4325번님도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의사들을 걸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CCTV라고요. 이렇게 네.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꽁트로 발작.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네. 유튜버의 말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거죠? 네. 이 유튜브 채널 지금 TV의 운영자가 자신이 만든 영상에 이 댓글로 남긴 말입니다. 네. 자, 해당 영상은 고 손정민 씨 친구 A 씨의 변호인과 SBS의 정모 기자가 친형제여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A 씨에게 유리하게 방송을 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A 씨의 변호인은 정 기자라는 분은 들어본 적도 없고 영상에서 하는 말들은 모두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사실이 알려지자 또 한 누리꾼이 동영상에 사실 확인은 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지적하는 댓글을 단 겁니다. 네네. 본인이 형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으니 형제인데 형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유튜버에게 사실 확인을 하라고 이 댓글을 단 건데 당연히 달릴 수 있는 댓글인데 여기에 다시 운영자가 대댓글을 달면서 자기들은 거짓 방송해도 되고 유튜버는 내부자들 생각나서 꽁투 한 편 만들어낸 걸 갖고 발작 일으킨 거 보고 진짜 뭐가 있나 싶게 생각하게 만든다. 라고 이걸 가지고 또 의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네네. 자, 이후 변호인 측은 이 채널 운영자를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를 했고요. 예, 지난 1일부터 해당 영상은 모두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게 참 말이 어렵기도 하네요. 내부자들, 네. 그러니까 그 내부자들이 영화 내부자들 얘기하는 건가요? 네, 여기서? 맞습니다. 그 내부자들이 생각나서 네. 꽁투 한 편 만들어낸 걸 갖고 발작 일으킨 거 보고 지가 뭐가 있나 이 말도 조금 어려워요 해석하기도. 네, 한때 꽁트를 만들고 했었던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이렇게 네, 무슨 MC 장원 의도를 씨. 갖고 꽁트 만들지 않거든요. 왜? 아니 요즘 이건 사실은 이제 그 아래서 그것이 알고 네. 싶다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후반부에 다뤘던 내용인데 네네. 한마디로 돈벌이 하느라고 말도 안 되는 영상 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넘쳐난다 이런 걸 지적을 했잖아요. 그 네, 이제 맞습니다. SBS에서 네.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유튜브 많이 소비하시는 분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네. 요즘 이 손정민 씨 사건 가지고는 조금 도를 넘어가는 게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네, 보시기에? 맞습니다. 이게 그 소위 이제 유튜브 상에서 이런 식으로 음. 좀 돈이 되는 아이템을 이제 돈이 되는 떡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제목에 그리고 이 썸네일에 그리고 관련 이 해시태그나 이런 것들에 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극적인. 요 소재를 다루기만 해도 터지는 소재들이 좀 있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국민적으로 좀 관심이 많은 소재겠죠. 네. 그런데 이런 거를 좀 팩트 위주로 좀 밋밋하게 소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회수가 많이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넣기도 하고 그 조회수 욕심에 없는 이야기를 슬쩍 만들어서 끼워놓기도 하고. 그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없는 네. 얘기 그냥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네. 이게 자극의 역지값이라는 게 있어서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조회수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는 것이죠. 그 네. 8797번님이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방송 정말 손살을 치고 싶네요. 이런 문제 주셨고 네. 아 이분은 직접 보셨네요. 4520번님이 네. 저 그 채널 우연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니만 그새 도망간 겁니까?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이런 사람들 실제로 발로 뛰어서 취재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짜집기입니다. 이렇게 네. 네, 막 맞습니다. 화가 담긴 문자를 네.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원래 직업이 개그맨이고 지금도 개그맨이 직업이 뭐예요? 지금은 이제 개그맨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예. 직업이 뭔지 늘 궁금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직업이 불분명한 게 직업입니다. 예. 그렇군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 분명히 틀면 나오는데 직업이 뭐지 이분이 네. 예, 항상 이런 태생은 생각을. 개그맨인데 지금은 이제 뭐 시사하는 개그맨이라고 소개하기도 하고요. 그냥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 열심히 계속해서 꾸준히 활동했던 개그맨 분들께 죄송스러워서 개그맨이라고 소개하기가 좀 나쁘끄러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어쨌든 이렇게 본인이 굉장히 뭔가 잘못했는데 뭐 꽁트 한 편 만들었다 이렇게 네. 댓글 남기는 이분을 위해서 네. 겨냥해서 네. 한 말씀 해주시지요. 과거 코미디언으로서. 네. 네. 꽁트는 여러분들이 그런 소재로 쓰라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꽁트와 허위사실 유포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게 네. 반대로 또 역으로 생각하시는 분 있거든요. 어떻게요? 꽁트인데 허위사실 유포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개그 콘서트에서 과거에 육봉달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북경오리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네. 떡볶이를 철근같이 씹어 먹으며 이런 멘트가 있는데 거기 북경오리가 원래는 천둥오리였거든요.
근데 천둥오리가 그 천연기념물인데 왜 때려잡냐라고 항의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북경오리로 바뀌었거든요. 진짜요? 진짜로 천둥오리를 때려잡는 게 아닌데 그렇게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네. 천둥오리가 안 되면 북경오리도 안 돼야죠. 똑같은 오리고 동물인데 네. 이렇게 반대로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고 참 이 경계가 네.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에피소드 너무 웃긴데요, 지금. 네. 제가 막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열심히 웃고 네. 있었습니다. 네.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우리 MC 장원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